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 아파트 큰일 터졌다. 여기 집은 4배로 떨어진다. 3기 신도시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유성도시와 2기 신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새 아파트 폭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기, 2기 신도시 부촌과 외곽지역 새 아파트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타격이 제일 클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전국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상급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유별나게 폭락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새 아파트 큰일 터졌다. 여기 집은 4배로 떨어진다. 자, 새 아파트가 소용돌이를 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네요. 볼까요? 자, 역대 최대 270만 물량폭탄. 정말 엄청나죠. 신도시가 지금은 이제 상승장 턴을 했기 때문에 뭐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주로 신도시가 문제가 될 거예요. 신도시 급추락,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구분해 볼까요? 2기 신도시 2021년 이때 시세가 지나치게 오버슈팅 너무 많이 줬다 이거죠. 폭락 후에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반등 중입니다. 예를 들자면 2기 신도시 택지지구 대부분 지역에 해당되는데 송도라든가 동탄2라든가 미사라든가 이런데 엄청나게 추락했다가 지금 올라가는 중. 3기 신도시 택지지구보다 입지가 여기는 더 안 좋아요. 또 2기 신도시가 안 좋다는 말은 서울에서 멀다는 뜻이에요. 신고가 제가 보기에는 21년에 찍었던 이 신고가 과연 2기 신도시가 찍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다음 폭락장에 혹시 하락이 또 온다면 최대 폭락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이제는 신도시가 너무 많고 새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3기 신도시 볼까요? 21년에서 25년 분양. 3기 신도시는 누가 뭐래도 고분양가로 하든 저분양가로 하든 분양가 이상으로 많이 뛸 가능성이 큽니다. 왜? 아직 본격적 분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입주한 것도 아니니까. 2기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죠. 다만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죠. 21에서 25년 분양, 26년에서 28년에 주로 입주할 텐데 이때 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자, 고분양가라는 문제점이 있고 뭐 나눔형이네, 선택형이네, 토지 임대분에 이건 계속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공공분양 말하는 거죠. 자, 2026년, 2028년 입주 그리고 폭락장하고 맞물려서 3기 신도시 폭락장과 맞물려서 얘도 피가 많이 안 붙고 2기 신도시라든가 유성도시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은 주로 유성도시를 말해요. 예를 들면 성남이나 수원이나 용인이나 뭐 안양, 광명 등등등등. 자, 조합원 문제로 신도시보다 고분양가입니다. 맞죠? 왜? 유성도시에 조합원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도 아닌데 또 분양가 엄청 비싸요. 고분양가다 보니까 나중에 많이 못 갈 것 같아요. 하락장이 다음에 오게 되면 대폭락. 폭락장 일부 분양 밑으로 아예 분양가 밑으로도 가격 추락 가능성도 있고 고분양가 성남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구리 서울의 인접 지역들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경기도 재개발 재건축 분양은 안 받는 게 좋아요. 3기 신도시가 훨씬 낫죠. 자, 이제 경기도 핵심 지역 폭락 8곳과 외곽 위험 지역 6곳.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가격대에서 지금 경기도의 핵심 지역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요. 중심 지역들. 그것들은 이번에는 이제 올라가다가 다음에 하락장을 맞이했을 때 엄청나게 폭락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 외곽 지역은 서울에서 거리가 먼데 유별나게 가격이 비싼 곳들을 말해요. 그럼 어디가 위험한지 한번 볼까요? 자, 폭락 위험 8곳. 이게 서울입니다. 경기도인데 대충 봐도 남쪽에 다 몰려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위례, 과천, 평촌, 송도, 판교, 분당, 광교, 동탄2 바로 이곳들이 가격도 비싸고 서울에서 뭐 거리 가까운 곳도 있지만 서울도 아니고 해서 같은 가격대에서 폭락장이 오게 되면 허무하게 무너질 곳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잠깐 빠졌을 때 보세요. 1월달 어디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불러드린 이 8곳이 폭망하지 않았나요? 서울에 비해서 더 떨어졌죠. 자, 이제 외곽이라서 위험한 곳. 자, 1번 여기 외곽 여기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뭐 이쪽 용인, 처인구 이런데 그 다음에 2번 파주, 동두천, 양주 3번 자 김포,
인천, 부천. 그 다음에 4번 시흥 안산, 5번 화성 오산, 6번 평택 안성. 지금 찝어드렸던 이곳들은 이게 3기 신도시의 파란 원이 3기 신도시보다도 더 입지가 안 좋아요. 너무 외곽에 있죠. 그리고 너무 많아 신도시가. 그래서 저는 얘들은 고분양가가 아니긴 한데 별로 좋지 않다. 이번에 서울 핵심 지역 분석. 그렇다면 어디가 서울의 핵심 지역이고 나중에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로 진입한 것만으로 합격점이라고 보여져요. 외곽이라도 서울 외곽이 경기도 특급 지역보다 나중에 더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에서 돈이 좀 있다면 하나라도 좋은 곳으로 가면 더 좋긴 하죠. 자, 볼까요? 일단 서울 전체가 저는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이 박스 친 곳. 박스 친 곳의 특징이 있네요. 일단 강남, 서초, 강남, 송파 3구가 껴있고 그 다음에 마용성, 광, 이 한강 라인이 껴 있습니다. 약간 더 낀다면 동작구, 영등포구 이런 정도. 자, 이제 권역을 분석을 해볼까요? 이 빨간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한강변 기점, 강남 기점이죠. 크게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외곽권 4개로 구분합니다. 다 좋은데 굳이 구분하자면 자, 강남권은 A급. 자, 강남도 같은 강남이 아니에요. 상중하로 나눠봤어요.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삼성, 잠실 이거는 한강을 끼고 있는 곳이라 자,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서 바로 한강 끼고 있지 않은 것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중간 지역, 방배, 도구, 개포, 대지, 즉 방배, 도구, 개포, 대지, 역삼 이런 데 갈 바에는 바로 상급지로 가라. 그 다음에 하, 양재, 내국, 우면, 세국, 수서, 일원 다 외곽이네요. 그래도 제 판단에는 얘들이 이 외곽인 얘들이 판교라든가 뭐 경기도에 비싼 곳들 있죠. 거기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한강권 볼까요? B급. 자,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마용성광하고 일부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강남, 성구, 강동. 자, 보시면 여기는 한강을 끼고 있는 바로 이 박스권을 얘기하죠. B급입니다. C급. 자, 중구, 종로, 서대문, 동대문, 용산, 성동 정도가 강동 정도가 포함되겠네요. 자, 이제 보시면 도심권은 가장 도심권의 대표적인 게 여기에요. 중구, 종로구예요. 왜냐, 용산, 마포, 성동, 광진은 이게 도심이면서도 한강변에 포함되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외곽권 D급. 금천, 관악, 구로,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은평, 중랑 뭐 이 정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굳이 요즘은 이제 관악구가 조금 뭐라 그럴까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외곽권에서 좀 벗어났어요. 가격이 올라왔다 이거죠. 플러스 지역. 자, 이 똑같은 서울인데도 같은 서울이라도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당장 말고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정비구역, GTX, SRT 분양에 이슈가 있는 것들은 좀 더 나중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전국 상급지를 한번 그러면 짚고 넘어가 볼까요? 1급지부터 3급지까지. 자, 아예 그냥 섞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국민소득이라고 해도 되고요. 집값 순이라고 해도 돼요. 먼저 1급지. 자,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부촌입니다. 강남, 서초, 과천, 송파, 용산. 자, 6위부터 성동, 양천, 영등포, 종로, 마포, 동작, 분당, 광진, 강동, 충구, 동대문, 서대문. 오, 이게 17위까지고요. 2급지 18위부터 보면 관악, 성남, 수정, 수원, 영통, 강서, 하남, 성북, 광명시, 금천, 의왕, 부산, 수영, 성남, 중원, 은평, 구로, 안양, 동안, 노원, 강북, 용인, 수지, 도봉, 중남. 그 다음에 3급지 부산, 해운대, 화성시, 부산, 남구, 고양, 동구, 대구, 수성, 인천, 연수, 세종, 제주, 구리, 안산, 단원, 안양, 마남, 수원, 팔달, 용인, 기흥, 고양, 덕양, 군포. 자, 이게 쭉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있어요. 지금 서울도 막 껴있죠. 구가. 근데 서울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막 부산 해운대나 이렇게 부자 동네들 더 내려가고 있어요. 즉 서울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자, 5억 투자 서울 새 아파트 20평대 일부 30평대. 자, 여기는 이제 5억 투자 20평대 말하는 겁니다. 한강 이북의 새 아파트 그리고 한강 이남의 새 아파트, 서울 기타 새 아파트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과연 5억으로 잡을 수 있는 20평대는 어디가 있을까?
자, 성동구 왕신이자이, 마포자이. 자, 그 다음에 동대문구의 이편한 사장 상천계, 답신리 파크자이, 레미안 미드카운티, 그 다음에 서대문구 홍제역 해링턴. 자, DMC 파크자이, 그 다음에 DMC 레미안 이편한 사장, DMC 파인 시티차이, 그 다음에 성북구 롯데캐슬 클라시아. 이번에는 한강 남쪽에서 봤더니 강서, 나고 엠벨레 구단지, 약천, 레미안 목동 아들리체, 그 다음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부, 목동 롯데캐슬 에스로, 그 다음에 영등포구 신길파크자이, 그 다음에 신길 센트럴자이,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송파구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이편한 상송파크 센트럴, 그 다음에 서울 기타 새 아파트, 노원구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중랑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강북 꿈의숲 펜드링턴 플레이스, 꿈의숲 롯데캐슬, 관악구 이편한 서울대 입구, 그리고 한양 수자인 에듀힐즈. 자, 지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 쏠림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서울 쏠림 현상 가속화. 자, 당연하죠. 왜 사람들이 서울로 쏠리느냐? 서울은 땅이 좁고, 그 다음에 집이 한정적이에요. 경기도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진짜 뛸 수 있을까 하는 부담도 있고. 아무튼 경기도, 인천, 지방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자, 서울 지방 투자자 70% 이상이 서울 매입을 문의합니다. 2013년, 2021년 상승장에 꾸준히 올랐어요. 전망, 자, 2에서 4년 신고가 찍고 지속적으로 상승.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 지방 투자자 30% 미만 경기, 인천을 계속 지금 문의하고 있죠. 대부분 서울을 문의하고 그 다음 나머지가 경기도, 인천 문의합니다. 10년간 안 오르다가 2020에서 21년 코로나로 인해서 폭등, 유성도시 플러스 신도시, 집 넘쳐나서 장기 침체. 경기도와 인천의 최대 약점은 집을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땅이 서울의 20배다 보니까 뭐 집은 2배 조금 더 넘는데 그냥 계속 짓는 거예요. 계속. 자, 지방 수도권 투자자 지방 거의 매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많이 매수했어요. 이제 지방 매수해갖고 뭐 하겠느냐. 인구도 줄고 산업체도 감소되고 광역도시, 중소도시, 부촌 아파트만 좀 살아남을 것 같고 물량은 적지만 인구 감소, 일자리 장기 정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서울 쏠림 현상, 이제 차별화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희생양이 되면 안 됩니다.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지방 순으로 매입하는 게 좋겠네요. 새 아파트가 왜 위험할까요? 뭐 헌아파트든 새 아파트든 폭등장에서는 다 위험한데, 자, 위험한 요인.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게 기대감이 좀 적다. 시간이 흐르면 구축이 되는데 가격은 너무 비싸다. 두 번째, 구축 2배 폭등했다. 너무 오버페이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아파트들이 폭락한 거야, 이번에. 하락폭이 2배 확실. 자, 매각 입지가 많다. 입지가 소유된 곳이 많죠. 그리고 갭 투자 영끌. 갭 차이가 적어서 몰빵하고 있죠. 다음 상승장 10년 후에 구축. 현재 가치가 최고다 이 말이죠. 새 아파트는 볼장 다 봤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최고다. 자, 마지막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 미분양이 증가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죠.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거 꼭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분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게 이거 있어요. 돈이 넘쳐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역사상 최대로 정말로 너무나 많이 돈을 풀었어요. 언제? 코로나 팬데믹 때 2020, 21, 22년까지 미친 듯이 아무튼 돈이 넘쳐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래요. 자, 아무리 거품이 심하고 아무리 거품이 풍기된다고 할지라도 일단 돈이 남아 돌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 치고 갈 거예요. 여기 보세요. 돈이 넘쳐난다. 거품이 엄청나게 쌓이거나 거품이 언젠가는 터지거나 우선은 쌓이는 게 먼저 할 것 같아요. 더 쌓일 것 같아요. 자, 초과 저축, 팬데믹 3년 쌓인 가계 금융자산이 1,006조로 여러분들 가계부채 1,002조를 뛰어넘었어요. 3년 동안 쌓인 가계 금융자산이 엄청나죠. 초과 저축 100조 소비, 부채 상환도 안 하고 투자만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가계 부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금, 적금과 일부 주식 형태 투자 관망 중에 거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금, 적금입니다. 주식은 별로 안 해요. 투자자 대기 상황이에요. 고금리 끝나면 목돈을 위한 저축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이제 언젠가는 저금리 시대가 돌아올 텐데 누가 저축하겠습니까? 지금처럼 투자하겠죠. 믿 갚지 않고 또 부동산 투자할 가능성이 커요. 특히 부동산 쪽으로 몰리겠죠. 금리 인하 시점일 가능성이 커요. 한 내년 초 정도. 부동산 투자 본격화되면 또 22년 짱 납니다. 22년에 폭발했잖아요. 왜? 아직도 돈이 지금 넘쳐나요. 통화량도 급증합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 무한 양적 완화, 오죽하면 무한 양적 완화. 100원이 있으면 지금까지 당군 이래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100원을 찍었다면 이번에 얼마 찍은 줄 아세요? 코로나 기간에 40원에서 50원을 찍었어요. 세상에. 자, 그 긴 세월 동안 찍은 돈의 50%를 이번에 찍었다고요. 돈이 얼마나 남아돌겠어요. 집값 급등, 수입 증가로 현금 보유 역대 최대다. 항상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돈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24년 저금리 전망. 자, 예금, 적금, 투자자가 지금 급증했었는데 저금리 전망되면 누가 저금하려고 하겠어요. 이제 어디다 투자할까 이 생각. 부동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투자 여러분들이 혹시 안 하더라도 이렇게 관망하더라도 정말 쏠릴 것 같으면 재빨리 투자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 자 이제 위기가 올 것이냐 아니면 돈이 넘쳐난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냐 한번 지켜보자고요. 주요 지표상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여름과 추석 이후 집값 향배가 어떠할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할 딱 한 가지, 부동산은 끝까지 한 가지 흐름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